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지난주에 모더나 부스터 맞으셨죠? 네, 맞았죠. 예. 훈이는 한 달 전에 파이저 부스터 맞으셨죠? 예. 예. 뭐 그 이후에 저는 감기 같은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제가 올린 동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모더나 2차 맞고 좀 고생을 해가지고 부스터 맞으면 또 아플까봐 약간이 아니고 몹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부스터 맞고는 거의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맞은 부분 약간 팔에 근육통이 있던 거 말고는. 예, 저 또한 부스터 맞고 나서 뭐 크게 뭐 문제 있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여쭤봐도 파이저 부스터를 맞고 나서 아주 몸살이 심하게 있다든지 그런 분은 잘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파이저 부스터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모더나 부스터가 더 좋은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국 CDC에서 권고하는 어떤 부스터를 어떻게 맞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이저나 모더나 부스터는 2차 접종한 지 6개월 후면은 맞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맞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65살 이상 노인층들, 그리고 18세 이상이면서 맞을 수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감염되면 중증이나 사망에 가기가 쉬운 분들, 당뇨라든지 비만도 거기에 속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있고 고혈압, 또 네. 의료진이라든지 코로나 감염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요양원 같은 데 살면서 또 코로나 감염에 접촉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요. 그죠? 임신부도 들어가죠. 또. 임신도 들어가나요? 예, 임신부 들어가고 또 기저질환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 기저질환이나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존슨 1차 접종만 하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부스터를 맞아야 되나요? 어떻게? 얀센 맞으신 분들은 이제 2달 뒤에 맞는 거로 나왔죠. 이제 2달 뒤에 이제 부스트 샷을 이제 맞는 거 돼 있고 그 용량은 아마 그 반으로 알고 있는데 모더나 부스터랑 똑같이 이제 얀센 부스터도 그 원래 기존의 양의 한 반 정도를 다시 맞아가지고 결국 이제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제가 얀센을 1차로 맞았어요. 그러면 2달 뒤에 이제 부스터를 맞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파이저나 모더나를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얀센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미국에서는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얀센을 1차로 맞았어도 부스터는 화이저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얀센을 맞으면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50살 밑에 여성분들한테 혈전이 생긴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간 혈전이 걱정된다 그러면 특히 화이저나 모더나를 맞는 게 더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저도 궁금한데 지금 우리가 접종을 다 끝낸 줄 알았는데 6개월에 부스터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또 6개월에 또 부스터를 또 맞아야 되나요? 4차, 5차, 6차 계속 맞아야 되나요? 어떻게? 글쎄,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부스터를 이제 우리가 맞은 결정을 한 것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집단 면역을 이제 하고 나서 나온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제 6개월이나 8개월쯤 지나면은 이제 그 항체의 농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 하는 거죠. 돌파 감염에 걸리는 경우가 이제 보고되고 하니까 우리가 부스트샷을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스트샷을 맞고 나서 또 항체의 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실은 또 알아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봐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접종을 끝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체가 100이라 그래봐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면서 항체가 50으로 떨어졌다 그래봐요. 부스터를 맞아주면은 이게 항체 숫자가 50에서 100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보충을 시켜준 게 아니고 이게 500이 될 수 있고 뭐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항체 그 숫자를 아주 증폭시켜주는 거죠, 부스터를 맞으면. 그러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 그 부스터를 맞아서 증폭됐던 항체가 뭐 1000이었다 그래봐요.
그게 뭐 조금씩 떨어지지만 그게 떨어져도 뭐 500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부스터를 뭐 꼭 6개월마다 맞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지금 훈이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항체 숫자가 어떻게 변할지나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뭐 6개월마다 백신만 맞고 살 건가 그 정도 그렇게까지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6개월마다 그러면 계속 맞을 거냐.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예. 근데 우리 독감 주사 매년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독감 주사 맞고 우리가 뭐 항체 숫자가 얼마인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으니까 작년에 맞았던 게 거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델타 변이 나온 지 벌써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후에는 뭐 거의 딴 변이가 얘기가 없죠. 거의 그렇죠. 아직도 지금 예. 거의 다, 미국에서는 특히 델타 변화가 뭐 거의 100%가 다 델타 변화 그러니까 예. 예. 그쪽으로 염려하실 거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부스터 2차, 3차 맞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한정된 게 아니에요. 많은 백신들이 2차, 3차 맞아서 부스터 맞는 게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B형 간염 그것도 2번이나 3번 맞게 돼 있고 어렸을 때 맞는 뭐 홍역 예방 주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아마비 예방 주사 같은 것도 뭐 예. 2번, 3번 맞는 거 아니에요. 테타누스 뭐 예. 이런 것도 뭐 10년마다 한 번씩 부스터 맞게 돼 있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새로 나온 백신이라 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스터만 맞고 평생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실 건 없고 백신이 다 부스터가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뭐 이거는 코비드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여러 가지 또 뭐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뭐 심근염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이런 것도 다른 그 전에 있는 백신에서도 얼마인지 봤던 우리가 그런 부작용들이고 그런 백신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히 뭐 더 높은 정도로 심근염이 보고된 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코비드 백신이 뭐 이렇게 뭐 유별나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뉴스가 금세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진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댓글에 남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이건 한국 통계인데 미국 네. 통계는 아닙니다. 한국 통계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사망한 환자 수보다 코로나 백신 이후에 사망한 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런 댓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백신 이후에 사망하신 거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닌데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꼭 백신 맞은 이후에 사망했다는 거를 신고한 거 그것뿐이지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백신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 안 맞겠다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뭐 지금 한국 보면 한국에서 백신 접종 끝난 사람도 지금 7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시네요. 예, 미국보다도 더 높아요. 지금 오. 미국 56%인데 한국은 75%인데 네.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정보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빨리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죠. 예. 저희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CDC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저 뉴잉글랜드 저널에 나온 데이터라든지 이런 그리고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스트로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전문가들이 다 여러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다 하는 정보만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잘못된 뉴스 때문에 뭐 끝까지 백신을 안 맞겠다고 우긴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데 예.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정확한 뉴스를 이해를 하시고 통계를 보실 때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또 통계를 해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통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똑바로 된 의료 지식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훈이와 범인은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된 뉴스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스터샷을 어떤 분이 맞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젊은 환자분, 뭐 20대나 30대 환자분 그런 분들도 물론 CDC에서는 이제 어떤 기저 질환이 있으면 맞는 게 낫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맞는 게 낫다, 꼭 맞아야 됩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맞는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CDC에 있는 그걸 봤어요. 그걸 봤더니 50세 이상이면은 꼭 맞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8세에서 49세는 맞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써놨지 꼭 맞으라고 강력하게 권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환자분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본인이 부탁을 해야죠, 뭐. 예. 맞고 싶으면 맞는 거고. 예. 왜냐하면은 1, 2차 맞았으면은 백신은 맞았다고 완전히 접종을 끝냈다고 보는 거니까 그쵸. 지금 부스터는 거의 권고를 한다 뭐 권고를. 그런 뜻이지 꼭 예. 맞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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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저는 뭐 주로 이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맞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부스트샷 1, 2차 다 맞으셨는데 크게 문제 없으셨던 분들은 네. 부스트샷 맞고 나서도 뭐 크게 문제 있을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부스트샷 맞아가지고 나쁠 건 없으니까 예. 저는 그냥 주로 제 환자분들께는 맞으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확실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맞아야 되죠.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18세 이상만 부스터샷을 맞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 화이자는 지금 12살 이상부터 맞을 수 있는데 뭐 10대들한테는 맞으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스트샷은 실은 그 코비드 감염이 돼서 이제 우리가 죽는 게 제일 걱정인데 네. 그런 죽음이라든지 아주 중증이 돼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이런 치사율이 높은 경우로 감염이 확 진행되는 경우는 첫 2번 예방 접종으로 해서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예방 접종 2번을 다 하신 분들은 실은 이제 그 코비드 감염으로 해서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부스트샷을 맞으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돌파 감염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생각엔 좀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또 우리 전체를 위해서도 부스트샷을 맞는 것도 예, 사회적으로는 예, 좋은 예, 거죠.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코비드나 이제 코비드 예방 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은 저희가 또 이 코비드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은 뭘 하셔야 되죠?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우리가 계속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